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전략폭격기 B-52H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B-52H 전폭기 2대를 필두로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넉 대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연합훈련을 펼친 것입니다. 15,000km를 급유 없이 비행할 수 있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B-52H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미국의 핵 억지력 3축으로 꼽힙니다.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일에 이어 9일만으로 사거리 200km 공대지 핵미사일 등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 능력과 향상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최근 이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동맹의 힘과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의지를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이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동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昨日の北朝鮮による弾道ミサイル発射等を受け、北朝鮮に関する安保理の緊急会合の開催を要請し、現在調整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安保理が北朝鮮による度重なる安保理決議違反に対して行動できていないことは大変遺憾であります。安保理の理事国として、米国等と引き続き緊密に連携しつつ、中ロを含め、安保理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という本来の責任を果たせるよう尽力していきます。 마스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안보리 회의 소집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들이 발사했던 미사일이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18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 방위성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중거리급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텔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로 한국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밝힌 발사 정보 가운데 화염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미사일의 화염은 액체 연료 미사일의 화염과 다르다면서 이번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기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raditionally, solid fuel missiles will be much dirtier in their exhaust, right? They will release a dark cloud, dirty exhaust compared to a liquid fuel missile, which will generally burn clean. 판다 연구원은 이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미사일의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서 미국이 적외선 위성으로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부터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에 나서는 등 많은 진전을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across all of these technologies, the North Koreans have been steadily making progress, leading to a point now where they may be ready to begin flight testing long-range solid fuel missiles.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조셉 댐시 연구원은 북한의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개발 의지는 2019년 분명해졌다면서 이때부터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차세대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면 선제 능력과 보복 능력 등 북한의 전략적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연료 주입 시간을 단축해 기습 공격에 용이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해도 한국의 킬체인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f North Korea really has 3 to 5 missiles or more per launcher, then even after the first missile has been launched, North Korea still got other missiles. It's very important that we try to kill that launcher and that we find those other missiles and destroy them before they can be even put on the launcher. 베넷 연구원은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 대응에 킬체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일각의 평가는 북한의 전례를 볼 때 옳지 않다면서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미국을 향해서 쏠 경우 한국의 킬체인은 같은 원리로 탐지와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시간으로 14일 오전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북한의 전략 무력의 전망적인 핵심 주력 수단이라면서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시찰하며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우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우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같아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인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우주는 어느 한 국가의 특정한 독점물이 아니라면서 세계적인 우주 강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과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2023 통일백서를 발간하고 한반도 정세 불안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14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과 북미 관계가 아니라 미북 관계와 같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명시됐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 협력 단절의 책임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백서는 또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며 대북 정책 중점 과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증진 등으로 밝혀 과거 대북 저자세 논란과 인권 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 관계 정상화 추구를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청진항에서 석탄 등 광물 선적 작업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에만 4척의 대형 선박이 나타났는데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곳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으로 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석탄 등 광물을 선적해 수출하면 이것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지난달 27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적재함을 열고 있는 길이 160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석탄 선적 시설이 있는 이 부두에 바짝 밀착해 있습니다.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하고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같은 색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대형 선박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 바로 앞에는 약 90m 길이의 선박이 있는데 역시 개방된 적재함에 석탄을 싣는 듯한 모습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3월 한 달 동안 청진 석탄 취급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4척입니다. 이 가운데 3월 27일 포착된 선박 2척은 29일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다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3월 5일과 18일에 정박했던 2척은 모래를 실은 듯 주변이 밝은 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라 중국, 러시아도 찬성한 만장일치의 결의 2371호를 채택해 석탄과 모래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북한 석탄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이후 중국 근해 등으로 이동해 불법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하역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등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을 제재 위반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청진항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환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북한 남포와 송림항 등 대동강 인근 항구에서 중국 등으로 석탄을 날랐지만 이제는 청진항 인근 생산 석탄도 불법 거래 대상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북한 선적의 아시아 아너호는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같은 해 5월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 해협을 지났습니다. 이후 이 선박은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8월까지 머물렀는데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올 때는 빈 선박이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접견하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이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만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프랑스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콜로나 외교장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국방 2+2 안보정책협의회를 5년 만에 재개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외교안보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 국방 안보정책 협력 현황, 향후 추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서울에서 첫 개최된 이후 양국을 오가며 지속되었지만 전임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